지구 상공 400km에서 시속 약 28,200km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우주 비행사들은 매일 16번의 일출과 일몰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지한 채 상자 안에서 우주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 넘어 다른 세계로 향해야 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이 우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년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보낸 나사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우주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켈리 씨도 우주여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실험 대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우주비행사들과는 다른 점이라면 켈리 씨에게는 역시 우주비행사인 일란성 쌍둥이 마크 씨가 있어요. 이것은 연구원들이 매우 다른 두 환경에 살고 있는 두 형제를 관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 명은 지구에, 또 한 명은 지구 상공 400km에서요. 우주비행사는 우주에 갔고 그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쌍둥이 형 마크가 지구에 머물렀을 때 동생이 궤도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둘 사이의 나이 차이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정지해 있는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물체에게 더 느리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은 지구처럼 중력 질량에 가까워질수록 더 느리게 움직여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같은 속도로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빠르게 움직이고 가속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느려지는데 스콧 씨는 우주에서 위아래로 오가며 시속 약 28,200km의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형 마크는 0.005초를 더 오래 산 셈이 됐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1964년에 6초 간격을 두고 태어났지만 지금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6.005초가 됐어요. 시간 왜곡은 시간 팽창으로 알려져 있는데 켈리 형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그들이 서로 비교하여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구라는 큰 물체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시간은 다른 시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느리게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지하실에서 보내면 지구 표면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요. 만약 평생을 지하 운둔자로 산다고 해도 땅 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1초도 되지 않는 시간만큼 더 천천히 늙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뇌에 과부하가 걸릴지도 몰라요. 발목에 찬 시계는 결국 손목에 찬 시계보다 시간이 늦어질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머리는 발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산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수면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예는 쌍둥이 시나리오예요. 쌍둥이 중 한 명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나고 다른 한 명은 지구에 남습니다. 우주여행을 떠난 쌍둥이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겨우 한두 살을 더 먹었을 뿐이지만 지구에 있었던 쌍둥이 자매는 10년 이상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은 없지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궤도로 쏘아 올린 원자시계가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똑같이 맞춘 시계 하나는 지구에 있어요. 우주에서 돌아온 시계는 지구에 있었던 시계보다 아주 약간 시간이 늦어졌어요. 시간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시간 팽창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살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420km 상공에 떠 있고 거기서 지구의 중력은 지표면보다 더 약합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그들에게 시간이 빨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주정거장은 1초당 약 8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상의 사람들에 비해 우주 비행사들의 시간이 느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밀리초 더 나이를 먹게 된 형 마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오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생 스콧이 긴 우주 체류 시간으로 인해 몸이 더 빨리 악화된다면 말이죠.
나사의 쌍둥이 연구에 참여한 10개의 과학팀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340일을 보내기 전후와 도중에 형제 우주 비행사를 연구했습니다. 그 팀들은 각 쌍둥이의 신체 기능을 검사했어요. 기억력 검사도 했어요. 우주 여행으로 인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남성의 유전자도 조사했어요. 그들은 긴 우주 여행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생활은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과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정신과 기억을 무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경험했던 대부분의 변화는 일단 지구로 돌아오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연구원들은 지구로 돌아온 지 6개월 후에 그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우주에서 활동 변화가 있었던 유전자의 대략 91%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우주 모드에 머물렀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면역 체계는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DNA 복구 유전자는 여전히 지나치게 활발했고 그의 염색체 중 일부는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주 비행사의 정신 능력은 여행 전 단계에 비해 떨어졌어요. 단기 기억력과 논리 테스트에서 속도가 더 느렸고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우주 비행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을 관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멈춰 있고 여러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 시계를 지나쳐 가다가 힐끗 보면 시계가 느리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계의 기계적 기능이 작동하는 속도가 여러분보다 느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며 여러분은 이미 그 초를 건너뛰고 미래에 있어요. 고속 여행 실험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모든 과정이 같은 속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몸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작동을 멈추는 상태가 되죠. 이 노화 현상은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세포의 단백질 구조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 구조들은 우리의 세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세포 복제가 발생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를 텔로미어 길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짧아지면 세포는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텔로미어는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를 결정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카운트다운 타이머라고 할 수 있어요. 텔로미어 길이는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타이머를 가속화합니다. 나사의 쌍둥이 연구 실험에는 두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 변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탑승해 있는 동안 우주에 있던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했어요. 임무 전에는 두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가 거의 같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들을 무시한다면 두 형제는 거의 비슷한 나이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주에서 한 형제가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 그의 텔로미어 길이가 거의 14.5% 더 길어졌습니다. 우주에 있는 쌍둥이 형제는 생물학적으로 지구에 있는 쌍둥이 형제보다 몇 살 어렸어요. 왜냐하면 우주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예상대로 복구되는 데는 귀환 후 거의 190일이 걸렸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혈액 샘플은 검사를 위해 지구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혈액이 더 이상 국제 우주정거장의 속도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시공간 역설에 따르면 우주 형제가 돌아왔을 때 더 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텔로미어 길이는 임무 수행 전처럼 원래 상태로 복구됐어요. 우주 형제는 다시 지구 형제와 같은 나이가 됐어요. 중력 부족은 노화에서 이런 강렬한 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중력은 우리 신체 시스템의 대부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예로 들어볼게요. 노인들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주에 장기간 머무는 우주 비행사들은 이 효과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슷한 과정이 뼈에서도 일어납니다.
특정한 나이가 되면 지구상의 사람들은 보통 1년에 1에서 2%의 비율로 뼈 질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뼈의 질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한 달에 1에서 2% 정도로요. 우주 비행사들의 몸은 몸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뼈는 새로운 뼈의 생산을 줄이고 오래된 뼈의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운 좋게도 골격체계는 지구로 돌아오면 보통 정상으로 돌아와요. 만약 우주가 ISS 궤도를 도는 동안 방사선과 같은 우주의 모든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면 지구 형제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그 차이가 0.005초에 불과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여전히 노화 과정의 증상 중 일부가 지속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음번에 주말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바닥에 엎드려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세요. 주말이 더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우주에 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